무고한 눈빛은 사람을 사로잡는다. 그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살고 싶어서 일순간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기도 한다. 그 눈빛이 내가 잃은 지 오래된 것이기도 하고 그 눈빛으로 내가 씻겨지는 기분마저 들기도 해서 마치 좋은 바람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은 것이다.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사람은 커피콩을 갈고 뜨거운 물로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 옆을 떠나지 않는다. 좋은 눈빛으로 주시하고 집중한다. 그런 사람이 내주는 커피는 이미 마시기도 전에 맛있다는 생각을 머릿속 가득 채워준다. 어떻게 보면 그 좋은 눈빛이 커피에 닿아서일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음식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좋은 눈빛을 가진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다. 잘하겠다는 그 마음이 눈빛으로 옮겨가면서 마침내 좋을 수밖에 없는 결과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눈빛은 그 사람을 가장 절묘하게 드러내주는 설명서이자 안내서 같다. 그 반대에 검은 눈빛도 있다. 생기를 거부하는 듯한 검은 것으로도 모자라 좀처럼 상대의 눈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눈빛. 쓰임새를 만나지 못해 열의를 드러내지 않는 자신감도 그 어떤 선명함조차도 담고 있지 않은 죽은 눈빛 앞에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아서 얼른 자리를 마치고 싶은 눈빛. 세상은 좋은 눈빛들마저 거두어갔다. 생생한 눈빛들을 끌어다 어딘가에 슬쩍 묻어버린 것은 우리들의 피로감이며 속도며 물질이 시킨 일이다. 세상은 불가능한 것들을 눈빛으로 맞서봐야 헛일이라고 눈조차 뜨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빛이 도태 대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영원히 그럴 것이다. 내가 눈빛에 치중하는 이유는 눈빛에서 사람됨을 발라내기 위해서고 또 그 눈빛에 푹 젖어들기 위해서다. 무언가의 마음을 사로잡히고 싶을 땐 마땅한 눈빛을 찾는다. 눈빛만으로 에너지를 전해받는 일이나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받는 일. 우리 지리한 삶은 그 눈빛 앞에서 한 걸음 진보한다. 손 닿을 수 없는 거리까지도 손을 쓸 수 없는 복잡 다단한 일에 회오리를 뚫고도 눈빛은 가닿는다. 남의 일에 관심 많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고 자신이 아닌 남을 살아가는 먼지 앉은 눈빛으로는 세상에 절박한 그 무엇에도 말을 걸 수가 없다. 우리가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우리 눈빛을 잃은 것처럼 이 세상이 이토록 불안한 구조로 가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서로의 삶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좋은 눈빛에 흔들렸으면 한다.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쉬지 않는 눈빛과 마주쳤으면 한다. 그것이 다행한 일이다. 플랫폼에 서서 왠지 모를 두근거림으로 기차를 기다릴 때의 눈빛. 한번 마주쳤던 것으로 충분히 남아있는 눈빛. 어느 한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과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나갈 때의 그 눈빛. 호젓한 밤 산마을에서 나뭇잎을 흔들며 마음을 휘젓고 가는 바람소리 같은 눈빛. 안녕하세요. 15분 라디오 그 12번째 이야기, 저는 수정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이병률 씨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인생에 겉돌지 않겠다는 다짐은 눈빛을 살아있게 한다 라는 글을 읽고 왔어요. 방금 물병을 엎을 뻔했는데 제가 뚜껑을 닫아놔서 안 엎질러졌네요. 다행이다. 금요일 토요일 날 제가 일을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근데 또 제가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 요새 일만 하면은 목소리가 되게 쉽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목 건강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 일을 하고 나면은 회복기가 좀 필요한가 봐요. 일요일 날은
이제 뭔가 열심히 읽으려고 하면은 목소리가 갈라지고 허스키해지는 게 느껴져서 뭐 허스키한 목소리가 매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워낙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놀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금방 찾아왔죠, 생각보다. 사실 제주도에 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쯤은 아니네요. 지금쯤이면 제주도에 가려고 짐을 싸고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에 눈이 너무 많이 왔대요. 그래서 결항이 됐다고 문자가 와서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서 또 날씨라는 제가 손을 댈 수 없는, 제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에 의한 것이라서 생각보다 너무 서글프고 막 서운하진 않은데 그냥 좀 몽롱한 느낌? 그래서 얼른 환불받고 다음 주 걸로 예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2월 1일에 돌아오겠다고 했었잖아요. 지난 라디오에서. 근데 2월 1일에 제주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아서 비행기가 떴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휴가는 다음 주로 미룰 것 같고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치과 같은 거 가는 것도 그렇고, 영어 학원 다니던 것도 그렇고, 이렇게 라디오 하던 것들도 어쨌든 제 일상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여행을 가면서 그걸 잠시 내려놓고 갈 생각을 하니까 설렜었는데, 막상 이렇게 갑자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도로 일상을 살아내게 되니까 좀 살짝 무겁게 느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안 갈 거 아니니까 다음 주에 가는 거니까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스터 10미닛 사연 주제를 정해서 조금이라도 받은 다음에 방송을 할까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하소연하고 얘기하는 거에서 금방 시간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사연이 올 거라는 보장도 못 할 것 같아서 스스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라디오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글 읽어드린 거는 눈빛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제가 이상형에 대해서 요새 그냥 종종 주변에서 물어보길래 맨날 좀 다르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그때 내가 생각나는 것들.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좀 이제 확고해진 것 같아요. 특히 외적으로. 내적인 걸로는 진짜 뭐 제가 느끼는 그대로 그거를 판단하는 데 따르겠지만 내적인 기준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했었다면 외적인 거에서 많이 물어봤을 때 딱 세 가지만 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전에 되었습니다. 처음으로는 목소리가 좋았으면 좋겠고, 아니, 그러니까 세 개 다 우위는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씩 얘기해보면, 목소리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밤에 전화했을 때 위로가 될 만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워낙 키가 큰 편이다 보니까 덩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댔을 때 미안하지 않은 정도의 덩치. 그리고 세 번째가 눈빛이에요. 저는 눈이 웃는 게 예쁜 사람이 좋다고 내내 생각했던 것 같았는데 눈빛이 좋은 사람에 제가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좀 이상형으로 꼽을 정도로 유난히 제가 눈빛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상형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눈빛에 대해서 언제부터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글이 하나의 발판이 되어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방 밖이 시끄럽네요. 휴일이라서 그런지. 그래요. 그래서 요새 일도 하고, 음,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돌아오는 목요일 날 제가 서포터즈 하게 된 거 있다고 했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 날 플립이라는 어플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얘기, 수정이 이 방송 들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나름 지금 이렇게 서포터즈 한 사람들하고 서포터즈 하는 분들하고 제작자 분들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있는데 제 컨텐츠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여러분도 와서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게 한 소셜 라디오 어플이라서 아마 다운받으시면은 이제 본인도 방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방송을 쉽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것들도 쉽게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다음 주 목요일에 출시되는 어플 플립 깔으시고 활동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활동해요. 재밌을 거예요. 그렇네요. 여튼 하소연을 이렇게 했어요. 그냥 지금 바라는 건 여행 가기 전에 이왕 치과에 다시 다니게 된 거 많은 것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또 영어학원도 어차피 1월만 다니던 거니까 그냥 마저 마무리 잘 하려고요. 여튼 그래요. 저의 하루가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네요. 아직 오늘 녹음을 좀 빨리 시작해가지고 아직 2시도 안 됐거든요. 제가 원래 비행기를 4시 반에 탔어야 되는데 눈이 얼마나 오면 겨랑이야. 정말. 짐도 안 풀려고요. 그냥 다음 주까지 묵혀뒀다가 다음 주에 그냥 데리고 나가려고요. 오늘의 절대 선곡은 어떤 노래를 골랐냐면 블루 파프리카의 고백이라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어젯밤에 요 근래 알게 된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듣게 되었는데 되게 뭐랄까 막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도 막 이렇게 풋풋 웃게 되는 그런 노래였어요. 막 정말 가사 하나가 좀 고백을 이렇게 해주면 되게 기분 좋겠다 받는 상대방으로서 이런 느낌이랄까요?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 준 것 같아서 노래가 참 좋게 들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소절 함께 들어볼까요? 가사를 띄워보고요. 너와 함께라면 좋을 것 같아. 너의 새하얀 미소만 떠올라. 너와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싶어. 널 품에 안고서 밤새도록 속삭이고 싶어. 마지막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너와 함께라면 좋을 것 같아. 이 문장이 저는 왜 이렇게 좋죠? 이렇게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구나. 되게 그냥 이 문장 들으면서 뭐야 너무 좋아 이러면서 어젯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의 15분 라디오는 이렇게 끝을 내봐도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사연이 없으니까 방송이 간결하게 끝이 나네요. 우리 다음 주를 계속. 수요일 저스트 10미닛 주제는요. 그거예요. 추운 겨울날 느낄 수 있는 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뭐, 겨울철 진미, 길거리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겨울철에 본인만이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겨울철의 묘미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링크는 언제나 그랬듯이 띄워둘게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저는 수정이었어요.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